정말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려 8년 만에 고향 교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까 너무 기쁘네요. 예? 그냥 제가 별내교로 교회로 옮겨갔더니 거기서 오는 뭐 특창하면은 맨날 오페라 가수 같은 분이 하면서 부르는데 여기는 어린아이들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순서로서인데 그 어린아이의 찬송을 완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감동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오랜만에 또 오남교회 부름을 받고 특별히 이제 주말에 이제 건강 기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건강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 안에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눌까 생각합니다. 뭐 건강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강기훈 선생도 보니까 뭐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더니 머리가 하얗게 됐던데 그냥 본인 머리도 하얗게 늙었으면 그냥 접고 그냥 집에 가시지 무슨 건강 얘기냐 장수 얘기냐 이런 걸 하느냐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됐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건강과 장수의 비결,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특별히 음식 가이드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장수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이 아마 오남 교인들이 오래 사실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도 장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뭐 일본 이런 나라들과 더불어서 꽤 오랫동안 수명을 유지하는 평균 수명이 꽤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높으냐? 그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그 2020년도 그때쯤 해간 기사에 따르면은 여성이 평균 수명이 90세, 상당히 높죠. 90세 정도. 아직 90세가 안 됐는데 지금 평균을 못 산 거야. 그렇죠? 남성의 평균 수명이 86.3세. 그러니까 한국도 이게 평균 수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꽤 장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오래 사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기사에도 지금 나와지만 한국인 기대 수명을 평균하면 남녀 평균 82.4세인데 생애 마지막 17.5년, 약 20년 정도를 이제 골골 20년을 여기 나와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신 여러분들은 이게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거의 20년을 침상에 누워가지고 골골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인의 수명이 단순히 장수를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건강한 수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엘스워스트라는 그 닥터이신데 로마린다의 이제 하트 서전, 그러니까 심장 외과 수술하시는 흉부외과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방금 그 수술하시는 장면 잠깐 보셨나요? 저 수술하실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 심장외과 수술할 때가 97세. 97세까지 심장외과 수술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 연세가 104세. 104세까지 살게 104세가 되는 그 해에도 인터뷰를 막 하시고 어떻게 하면 장수하느냐 이거 인터뷰를 CNN하고 인터뷰하고 막 이러시던 매우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세요. 돌아가실 때도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제 너무 나이가 100세 넘도록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다 기운이 다 돼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질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니 거의 100세가 넘도까지 살 뿐만 아니라 거의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여전히 현업에서 자신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우리 꿈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하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건강 장수를 갖다가 얼마나 어떻게 하면은 될까? 이게 이제 궁금증이실 거예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뉴욕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 그 블루존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절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세계 장수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댄 뮤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탐험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장수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녀 봤더니 이제 뭐 오키나와 이런 데도 가봤고 뭐 저기 이탈리아의 사르데나 이런 데도 가봤고 했더니 장수하는 마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마을로 의외로 장수할 것 같지 않은 현대 문명이 발달한 미국의 로마린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장수를 하더라.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장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뭘까 이렇게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이 이 책에 나와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그 내용과 비슷한 것이 아까 방금 말 엘스워스라는 그 의사 선생님께서 자기가 장수 비결로 얘기하는 7가지 원칙 그거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찾아봤더니 그 댄 뷰트너가 찾아봤더니 이게 로마린다에 갔더니 나이 드신 분이 되게 많아요. 뭐 걸어다니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운동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너 연세가 어떻게 나 90 몇 세인데 이렇게 이런 식이야. 대부분 모여가지고 커뮤니티 센터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운동하고 같이 얘기 나오는데 그냥 부지기수로 80세, 90세, 100세인 분들이 그게 수두룩빽빽한 거예요. 여기는 왜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이 많지? 그리고 이제 봤더니 그들의 뭐가 그들의 저기 장수를 돕고 있더라. 그들의 생활 습관이 그들의 장수를 돕고 있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내 생활 습관은 괜찮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그 생활 습관 중에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내용이 이번 생활 습관의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거에 진심이에요. 오죽하면은 방송도 먹방이 다 있을까? 먹는 게 정말 진심이에요.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은 대화하려면 밥을 먹을 때 드디어 이야기를 시작해서 밥이 식사가 끝나면 이야기가 끝난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식사와 먹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진심입니다. 너무너무 그런 것들 중요하게 얘기죠.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병원에 이렇게 오셔서 질병으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은 꼭 물어요. 선생님 제가 고혈압인데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장염에 걸려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힘이 들어서 설사를 하시는 분인데 선생님 뭘 먹어야? 그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먹지 마세요. 좀 쉬세요. 좀 위장 좀 비워주세요. 먹는 게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먹방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요즘 먹방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지글지글 보글보글 막 끓여놓고 진짜 뭐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막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 이 시기에 또 뭐가 유행어로 자리를 잡았냐면은 가속 노화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어로 자리를 잡았어요. 가속 노화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20대, 3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 외로 노화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화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아직은 너무 생생하고 젊어야 된 나이인데 이렇게 노화가 진행됐다는 얘기를 하지? 심지어 아주 젊은데도 막 벌써 치매가 오고요. 젊은데 벌써 당뇨가 걸리고 고혈압이 심해지고 암이 걸리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질환에다가 정신적인 질환까지 두루두루 젊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누가 들으면 뭐 7, 80대 되는 노인들이나 겪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직 이제 3, 40대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걸 또 한번 볼까요? 이 소리가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자, MBN 방송에서 잠깐 나왔던 클립입니다. 이게 가속 노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가속 노화란 젊은 사람들도 아까 나이가 바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나이가 많이 들어갈까? 예. 그렇죠? 건강한 네. 혈관을 타고 전신에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만, 당뇨병, 치매, 암과 같은 각종 질병이 유발될 뿐 아니라 노화가 가속될 수 있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하면 노화가 가속된다고요? 금방 휙 지나가가지고 못 들었죠? 다시 한번 끝에 잠깐만 앞으로 뭐 조금만 더 가서. 지금 이 순간도 노화가 진행 중인 우리의 몸. 그런데 각종 바이러스,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몸 안에 염증이 쌓이면서 가속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그 온갖 병들이 저한테 막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다리는 못 걷죠. 염증 수치는 높아가지고 피부도 엉망이지. 뭐 푸석푸석하지. 이대로 놔두면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쌓이면 혈관을 타고 전신에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만, 당뇨병, 치매, 암과 같은 각종 질병이 유발될 뿐 아니라 노화가 가속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면 노화가 가속된다고요? 염증이 쌓이면, 이제 들으셨네. 염증이 쌓이면, 무슨 염증? 만성적인 염증이 쌓이면 노화가 가속되더라. 노화만 가속되는 게 아니라 아까 보니까 뭐가 나와요? 머리에서는 치매, 관절염, 각종 질병들이 지금 다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노화만 가속되는 게 아니라 이 만성 염증에 여러 가지 질병을 다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면은 언제 생겨요? 옛날 어렸을 때 뭐 배에 뭐 하나 뭐 짜봤어요? 종기 같은 거 났을 때? 예, 염증이에요 그게. 이게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막 확 긁잖아요, 그죠? 딱지 더덕더덕 붙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쯤 떨어집니까? 며칠 지나야 이제 딱지가 떨어지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새살이 돋아 있죠. 막 가렵고 이래가 막 긁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가렵고 긁고. 어떨 땐 농인 생겨가지고는 고름이 줄줄 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염증이에요. 염증. 자, 그 노란 고름 그거 뭐예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백혈구들이 들어와서 침입된 이물질이나 그리고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아있는 그들의 시체와 같은 것들이 모여있는 거. 그게 고름이에요 사실은. 고름이 생긴 것이 마냥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면역이 제대로 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것들을 몰아내는데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염증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염증인 거는 어떤 거예요? 여기 뭐 감기 걸리신 분들 계실 텐데 염증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염증이 중요해.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백혈구들이 균을 몰아내야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급성염증은 우리 몸 안을 지키는 방어작용을 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급성염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염증이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너무 과하게 염증이 지속되게 되면 그때는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 몸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할 틈이 없고. 그래서 온갖 질병이 다 생기는 게 치매도 생길 수 있고 당뇨병도 생길 수도 있고 관절염도 생길 수 있고 심지어는 암도 생길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이 뭡니까? 심근경색이나
뭐 중풍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염증과 관계되는 거예요. 아, 내가 중풍이 걸렸어? 뭐 때문이다? 염증이 생겼구나. 뭐로 인한 염증일까?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왜 염증이 노화를 빠르게 할까? 심지어는 병을 일으킬까? 이제 그걸 요 그림에다가 담아놨는데, 염증이 너무 심하게 되면 우리가 백혈구들이요, 어떻게 균을 죽이는지 아세요? 대식세포라 부르는 큰 백혈구가 먼저 균이 들어가면은 싹 둘러싸요. 예. 백혈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몰라도 돼요. 백혈구가 가서 이렇게 균을 탁 둘러싸요. 그러면은 둘러싸면은 그 안에 있는, 말하자면 소화효소를 담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가가지고 그 균들을 이렇게 녹입니다. 녹여가지고 그 균들을 잡아먹습니다. 녹일 때에 어떻게 녹이냐? 어떻게 녹인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저기 화장실 청소할 때 뭐 쓰세요? 락스 쓰죠. 락스. 락스 쓰면은 그 때도 이렇게 쫙 잘 벗겨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그 주방 세제는 베이킹 소다 같은 거 써가지고 쫙쫙 하면 기름때가 쫙쫙 잘 벗겨지잖아요, 그죠? 백혈구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가면 균들이 들어오면 락스 같이 생긴 것들을 쫙 뿌려가지고 한마디로 그들을 죽여요. 락스에 해당하는 게 뭐가 들어가 있냐?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독특한 물질들을 내 가지고 산소의 형태를 아주 세게 그 몸에 들러붙어 가지고는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소 형태가 돼 있습니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들을 막 뿜어 가지고 이 균들을 죽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우리 락스가 이게 화장실 바닥을 닦을 때 좋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독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균을 죽일 때나 좋지 우리 몸에 정상적인 데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커지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바로 그 활성산소가 많은 성분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라고 불리는 DNA 이런 데들을 달라붙게 되면 이게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DNA 손상이 되고 그런 손상이 계속되고 위험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암도 발생하고 노화도 빨리 일어나고 이런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만성 염증은 우리 그 유전자에 그 여기 보면은 X자 모양으로 생긴 이런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염색체라고 불리는 이 염색체는 원래 이렇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세포를 또 만들 때에 복제를 합니다. 똑같은 모양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만들어 갈 때마다 요 염색체 끝에 부분은 텔로미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끝에 있는 텔로미어들이 조금씩 닳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 닳으면 더 이상 이게 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것들이 더 이상 복제가 안 되니까 그냥 요게 죽게 돼요. 요게 오랫동안 계속 복제를 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살겠죠.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생명과 나물 먹으면 아마 영원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거 영원히 살게 만들면 되게 좋겠다. 근데 오늘날에서는 요 영원히 사는 세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암 세포가 이렇게 영원히 복제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요것만 이렇게 복제만 잘할 수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빨리 죽는 게 더 낫겠네 싶어가지고 너무 짧아져가지고 빨리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늙은 세포를 새로운 세포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금방 세포가 사라지니까 빨리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요 끝에 있는 텔레미어를 자꾸 닳게 만들어서 빨리 늙게 만들더라. 그뿐만 아니라 혈관도 늙게 만들더라.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내게 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 내게 하는 그 기관도 힘을 못 쓰게 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없겠죠. 지금 제가 봐도 여기 힘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 여기 힘이 이 원장님 왜 저는 힘이 없을까요? 영양제 좀 맞아야 될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셔요. 대부분 보면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예요. 노화가 많이 생기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힘이 없어. 어떻게 하면 힘을 내게 할까? 자, 그래서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뇨라든지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 모든 게 다 각각의 질병처럼 보이지만 사실 뿌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노화, 늙는 것도 이제는 병이라고 보거든요. 이거조차도 어떻다? 오래되는 만성적인 염증,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대사 이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암이든 당뇨든 심혈관 질환이든 치매든 이 모든 것들을 더 악화시키거나 노화를 진행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죠. 바로 그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만성적인 염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잘 막고, 그렇게 해야 노화도 진행을 막고 동시에 비록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늙어가더라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만성 염증을 막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얘기할 때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장 건강이, 장이 튼튼해야 머리도 뇌도 튼튼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심지어 장이 튼튼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만사 먹는 것과 굉장히 관계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왜 장 건강이 우리와 이렇게 관계가 되는가? 옛날에는 몰랐어요. 네, 그런지도 몰랐어. 장하고 뇌가 연결되어 있는지도 그냥 몰랐었어요. 그건 수백 년 전에 얘기 나왔던 것도 그 우스운 소리로 알았지만, 오늘날 와가지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장과 뇌도 연결되어 있고, 이 장은 우리의 만성적인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 한번 볼게요. 장내에는 수없이 많은, 몇억 개가 되는 많은 미생물들이 삽니다.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균들이 사는데, 그 중에 물론 대다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방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균들이 되게 많죠. 대장균들도 물론 있고, 그 외 병원균들도 우리는 삽니다. 사실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균들이 삽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우리 몸에 되게 유익을 많이 주는 유산균 같은 유익균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균들은, 이 균들 중에서는 어떤 균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또 어떤 균은 저런 음식을 좋아해요. 그게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균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도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식물성 위주의 식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식물성 위주의 식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신선한 야채, 과일, 통곡식,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얘네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요즘 유익균을 갖다가 잘 키워야 된다 해서 요즘 막 각종 그 건강식품 같은 걸 많이 드셔요.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아침에 한두 개씩 막 드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유산균 같은 것도 많이 드셔요. 약국에 사가지고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드셔요.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저 유산균 하나 처방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많이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하면서, 근데 왜 저는 막 유산균을 엄청 많이 먹는데 왜 하나도 소용이 없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고 보니 나도 유산균을 갖다가 각종 종류별로 다 먹고 있는데,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왜 나는 효과가 없어? 뭐 이러시는 분들이, 여전히 속은 좀 불편하고 뭐 얼굴은 폭폭 늙어가는 것 같고 왜 그래?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뭘 얘기하냐면은, 유산균이 뭡니까? 균이죠. 살아있는 것들이죠, 걔네들이. 균은 어떻게 살 수 있죠? 걔네들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 똥만 먹고 살지는 않거든요. 걔네들도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걔네들한테 먹을 걸 줘야 걔네들이 잘 살죠. 그래서 유산균을 막 들이다 먹는데, 잘 들어보면 그런 분들 효과 없다 하시는 분은 잘 들어보면, 그래서 뭘 드시나요 하고 식사 패턴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유산균은 잔뜩 먹었는데 유산균이 먹을 거를 안 줬어.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유산균이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살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못 살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착을 못하는 거죠. 병원균들만 드립다 더 잘 사는 음식들만 그분들은 골라서 먹더라. 왜냐하면 유산균을 무조건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유산균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산균 중에 유익균에 해당하는 균들이 뭘 좋아하더라? 특히 식물성 음식. 왜 통곡물을 먹어야 되느냐? 백미를 먹게 되면요, 그 안에 있는 하얀색 전분은 달고 맛있어요. 우리가 잘 먹어야 돼, 그런 것들은. 근데 그거는 세균들도 좋아하지만 세균들은 요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현미에 있는 겉껍질, 딱딱해서 우리는 소화를 잘 못 시키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그 바깥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것들, 샐러리 같은 거 먹으면 거치고 질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씹으면 식감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 소화를 못 시키는데 뭐가 먹어요? 얘네들이 먹어요. 유산균들이 이걸 좋아해요. 얘네들이 이걸 먹고 얘네들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먹으면 어떤 일을 하느냐? 얘네들이 여러 가지 좋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막 내뿜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거 안 먹고 유산균이 좋아하는 이런 이 섬유질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는, 그죠? 햄버거 먹고 뭐 흰 쌀밥 먹고 흰 밀가루 먹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병원균들이 엄청 많이 살게 돼요. 장내에. 특히 이제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육류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피가 많이 들어가 있죠. 잘 모르시나요? 육류 안에는 피가 많이 들어가 있죠. 피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 있고 그 빨간 색깔이 나는 그 헤모글로빈 안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균들은 철분을 너무 사랑해요. 철분이 들어가면 얘들이 아주 신나는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철분 먹고 얘들 잘 살거든요. 철분 먹으면 유산균들도 좋아하긴 해요. 근데 병원균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철분이 많이 들어간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걔네들이 아주 잘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유산균들이 들어가서 좋은 일을 할 그런 힘을 잃게 돼요. 자, 그러면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아까 방금 말했잖아요. 육식 안에는 그 유산균이 아닌 병원균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육식은 그 육식 그 자체 내에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 첫 번째, 우리가 육류를 먹게 되면 이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육류를 많이 먹는데, 사실 단백질은 그 육류의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가 단백질이고 뭐 한 30% 훨씬 더 많은 게가 지방질이에요. 그리고 이 지방질은 뭐 육류를 씹어서 그냥 뜯어 먹는 분은 안 계시죠? 예, 다 지글지글 굽든지 뭔가 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조리하는 과정에서 고온에 특히 가열할 때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뭘 너무 좋아하죠?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죠. 삼겹살이 진심이세요, 우리 한국인. 한국인들 삼겹살을 너무 많이 드시니까 본인들의 삼겹살이 늘어나갑니다. 이게 삼겹살을 자꾸 드시게 되면 그게 어디에다 굽게 됩니까? 또 삼겹살을 구우면 어디에다 구워야 돼요? 숯불에다 구워야죠. 그렇죠? 숯불고기가 기가 막히다고 하면서 잘 구우잖아요. 뭐 훈연한 향을 갖다가, 그죠? 거기다 그윽하게 입혀가지고 숯향을 입혀서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기름이 고온에 탑니다. 이렇게 고온에 기름이 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활성산소, 아까 노화를 많이 진행시키는 염증을 굉장히 많이 일으킨다는 활성산소가 많은 그런 물질로 변모하게 돼요. 그 기름이.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기름기가 툭툭툭 떨어져서 숯에 탁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숯 안에 들어있는 탄소라고 하는 성분하고 들러붙어 가지고 물질이 변해요. 벤조피렌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막 생겨요. 그 물질들이 뭐죠? 발암 물질이죠. 예, 처음 들으신 건 아니겠죠? 제가 여러 번 순서를 썼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텐데,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장수하실 그 정도로 기억력이 좋다면은 장수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발암 물질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발암 물질들이 이게 싹 떠오르면서 그 고기에 쫙 달라붙죠. 그러면 그 고기를 냠냠 맛있게 잡수시면 발암 물질도 같이 함께 냠냠 드시게 됩니다. 자,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예, 암이 잘 생기는 이유가 여기서도 하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또 고기의 그 기름은요, 이게 포화지방산이라는 게 많아요. 포화지방산이 뭐냐? 우리 그 참기름 집에 가서 보셨나요? 참기름? 참기름은 어때요? 맑고 흐르죠. 액체죠. 그죠? 근데 고기에 있는 비계는 어때요? 딱딱하죠. 예. 그렇죠?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덩어리로 딱딱하게 되어 수 있는 기름, 요게 대부분 포화지방산입니다. 이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게 되면 동맥경화가 잘 생겨요. 기름이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액체로 되어 있는 기름은 녹는 점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서 이 보통 이 온도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냥 액체 상태예요. 근데 그 돼지기름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고온으로 이렇게 가열을 하면 그 녹기 시작해요. 그 기름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 안이 100도씨로 펄펄 끓어요. 예. 기름이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런 돼지 기름들은 어떤 셈이 되는 거예요? 그죠? 훨씬 더 끈적끈적하고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은 잘 쌓여요. 우리 몸에 있는 기름기 피도 많이 끈끈해지고,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많이 상승하게 되고,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온에 가열하면 특히나 더 염증 반응을 잘 일으키는 그런 기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맥경화가 잘 생기는 거죠. 자, 반면에 아까 방금 말했던 채식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채식을 하게 되면 뭐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섬유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섬유질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몇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섬유질은 소화 흡수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나가야 되겠죠. 걔네들이 그대로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로 붙여가지고 나와요. 특별히 첫 번째는 수분을 붙여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이 부드러워요. 딱딱하지 않고. 고기만 많이 먹으면 딱딱하고 동글동글한 변이 많이 생겨요. 난 채소도 먹는데 왜 변이 딱딱하고 동글동글하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10중 8구 물을 거의 안 드시고 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채소를 먹는다 하더라도 물을 잘 안 먹으면 변이 딱딱해지고 동글동글해집니다. 내가 하루에 1.5리터 이상씩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변이 딱딱하고 왜 변비가 나는 생길까? 물을 안 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물 원칙에 대한 거는 이번에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물을 좀 더 많이 드십시오. 조금만 많이 드셔도 변은 부드러워집니다.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이시라면.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비가 해결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비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변이 쉽게 빨리 나가겠죠. 그래서 막 사흘에 한번 변 보던 분이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이틀에 한번, 하루에 한번 이런 식으로 자꾸 짧아져요. 자, 짧아지고 빨리빨리 변이 배출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응? 여러분이 똥을 가득히 여기 담고 3일, 4일, 일주일 이렇게 살아간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안 좋은 건 빨리 배출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배출이 된다는 것은 나쁜 물질을 몸에 오랫동안 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발암 물질이 있더라도 금방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보다는 변비가 없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룰로스와 같은 이런 섬유질이 많은 것을 먹게 되면 암이 생길 확률이 확 줄어들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담즙이라고 기름기를 소화시킬 때 기름을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나오는 이 담즙산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요것들도 이 섬유질이 가지고 나가버려요. 근데 이 담즙산은 뭘로 만드느냐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기름, 콜레스테롤 이런 것이 원료가 돼가지고 이 담즙산을 만드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는 기름 뺄 일이 없는데 이 담즙산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되면 새로 다시 기름 갖고 만들어야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나친 콜레스테롤도 빼주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심장에 딱딱한 콜레스테롤이 많아져가지고 동맥경화가 생기는 것을 막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유익균들이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익균들이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좋은 물질을 많이 낸다고 그랬죠. 그 좋은 물질 중에 하나가
짧은 단쇄 지방산, 우리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단쇄 지방산,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예. 짧은 사슬 지방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면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기분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심지어는 이 심혈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혈관들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고 온갖 역할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세균들이 내는 이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아주 큰 건강을 이렇게 조절해주는 많은 역할들을 한 거죠. 특히 더 염증이 많은 걸 막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활동을 잘하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아까 방금 말했던 염증 수치를 내린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유산균들이 잘 살게 해줘야 되겠죠. 뭘 먹어야 된다고요?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이 별로 없네요. 벌써 하니까 벌써 시간이 확 가서 같은 내용입니다. 자, 육식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 육식을 많이 하고 제 환자들을 이렇게 피 검사를 많이 해보면요, 특히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몸에 피 검사를 해보면 요산 수치가 되게 높아요. 요산이 높게 되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하나? 관절에 박혀가지고 통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통풍을 가지고 생겨서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이 통풍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 너무 많은 단백질 들어가면은 그 단백질을 간에서 처리하면서 요산을 만드는데 그게 너무 많게 되면은 이 관절이 박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백질이 몸 밖으로 잘 나가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잘 빠져나가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술이 그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배수구가 막힌 것처럼 요산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고기를 많이 먹는 분은 또 너무 지나치게 쓰레기가 넘치도록 만든 거죠. 원료가 되는 단백질이 너무 많으니까 지나치게 요산이 많이 생기고. 근데 대부분 통풍이 걸리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오십니까? 술도 많이 먹고 같이 고기도 많이 먹고 술자리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풍이 잘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풍성 관절염이 육식을 많이 하면은 잘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또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고기 한 점도 안 먹는데 왜 나는 관절염이 생겼을까? 방금 말했던 것은 통풍성 관절염. 근데 그거 말고도 많은 분들이 관절염이 생기죠. 어떤 분은 류마티스 관절염, 어떤 분들은 골 관절염, 관절염도 종류가 물론 많습니다. 근데 어떤 관절염에 걸리든 이것도 더 관절염이잖아요. 염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 염증이 심해지면 이 관절염 자체도 심해져요. 그럼 염증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서는 다 다루지 못합니다만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셨대요. 근데 이제 나는 육고기도 안 먹고 그러는데 왜 내 관절염이 심해졌을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소금을 너무 많이 드셔. 요즘 보니까 이게 소금이 치료라고 물에다가 소금까지 타서 일부러 마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염증이 심해져요. 관절염이 심해집니다.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소금은 오히려 줄여야 되거든요. 많이 안 먹어야 돼.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 국도 먹고 또 김치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소금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탈인데 거기다 일부러 소금까지 타서 또 먹는다. 그거는 좀 곤란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간을 빼셔야 돼. 나이가 드실수록 간을 더 빼야 돼. 왜냐? 나이가 들면은 입맛이 둔해져 가지고 본인은 간이 너무 싱겁게 먹었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먹어보면 짜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빼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할수록 더 몸에는 유익한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아니 그렇게 고기를 다 뺄 것 같으면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돼요. 환자들도 그렇게 오셔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제가 술 마시지 말라 하죠, 담배 피지 말라 하죠, 고기도 먹지 말라 하죠.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백질도 안 먹었는데 내가 무슨 기운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고기 단백질 정말 필요할까? 한국인들의 그 영양을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빨간색, 노란색 여기 뒤에 보이는 게 특히 이 노란색 그래프 제일 길죠. 이 노란색 그래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단백질 양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 파란색 그래프가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양이에요.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령대 다 골고루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실제 필요한 양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많이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소말리아가 아니에요. 단백질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니거든. 소말리아 사람들은 워낙 못 먹어가지고 진짜 그 사람도 고기 한 점이라도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 그래요. 너무 못 먹어가지고 단백질 하나도 못 먹으니까 배가 튀어나와. 그게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단백질을 너무 못 먹어도 그렇게 병이 생겨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튀어나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영양 상태를 조사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더라. 오히려 우리는 단백질 줄여야 돼요. 고기에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신불소 단백질로도 충분하더라. 얼마나 충분히 할까? 얼마나 먹어야 될까? 두부 한 4분의 1모, 3분의 1모?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반모 정도면 이미 하루 종일 먹을 단백질 다 먹은 거야. 왜?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몸을 구성을 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아시나요? 여러분이 자라나는 어린이는 아니잖아요. 계속 단백질이 필요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예. 우리 몸에 이미 단백질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맨날 채워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가지고 계속 재생해서 써요. 조금 더 필요한 거는 몸만 밖으로 나가는 단백질 일부만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라면 두부 반 먹으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무슨 일이냐? 아까 통풍 생긴다 했잖아요. 통풍만 생기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제 고려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연구한 결과인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콩팥이 망가지더라. 나이가 드실수록 지나치게 고단백질 식품을 먹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더라.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은 콩팥 수치나 이런 게 올라갈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너무 지나치게 고단백질 식품을 먹으면 오히려 곤란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아까 그 염증이 일으키는 게 단순히 뭐 관절염, 치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암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이제 그 국립암센터 원장님께서 이게 우리 몸에 이제 암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암은 보통 한 30%, 3분의 1 정도의 암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담배 때문에 생깁니다. 담배 때문에. 옆에 담배를 피시는 분들 혹시 보시거든. 제발 담배를 피지 마세요. 예, 암 생기는 원인의 3분의 1이 담배라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암 생길 수 있습니다. 복음이잖아요. 안 피우는 게 복음. 예, 그렇죠? 폐암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간암, 췌장암, 신장암, 방광암, 구강암, 후두암, 뇌암 다 생겨요. 전부 다 암과 모든 암들이 거의 다 이 담배와 관계가 돼요.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그런 위험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암의 담배가 그렇다는 건 다 상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암 원인의 3분의 1이 음식이다. 요거는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음식이 암의 원인의 3분의 1이나 돼요. 예. 자, 어떤 음식이냐? 방금 말했던 것처럼 과도한 육류 섭취는 대장암을 높입니다. 그죠? 음주를 하는 것도 간암이나 식도암 같은 걸 물론 높입니다만은 이런 과도한 육류는 대장암 같은 거, 전립선암, 유방암 이 암들의 원인들이 꽤 많습니다. 폐암 이런 것들도 육식과 꽤 많이 관계가 돼요. 그래서 WHO에서는 이 육류를 이 발암물질로 2015년에 분류를 했어요. 그때 WHO에서 2015년에 발표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가공육이라고 하는 햄이니 소세지니 뭐 베이컨이니 이런 것들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보통 그냥 뭐 그런 것들 난 소세지는 안 먹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적색육에 해당하는 돼지고기, 말고기, 소고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2군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발표가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그때 뉴스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가지고 부랴부랴 또 정부가 또 나서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왜냐하면 축산업계가 또 망할까봐 그렇죠. 이래가지고 고기 안 팔려가지고 망하면 어쩌지 이래가지고 막 나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다?
아직 그렇게 고기를 많이 안 먹는다. 그래서 괜찮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015년에 그때요. 그리고 그 해에 뉴스가 나왔어요. 뭐라고?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1위더라. 그렇게 너무 성급한 발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장암이 뭐 이게 연관되는 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서구식 식사, 특히 육류와 같은 그렇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괜찮다. 너무 아직은 괜찮다.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 대장암 발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럼 왜 육류가 그렇게 위험해? 자, 방금 말했잖아요. 이게 숯불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고온에 이렇게 익히면은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기나 아까 베이컨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게 우리 정육점에 혹시 가시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정육점 가면은 고기 어떻습니까? 색깔이 예쁘죠? 빨갛게 맛있게. 예? 혹시 고기 한식집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이게 고기들이 나오잖아요. 육고기가 이렇게 빨갛게 대패처럼 말아가지고 요즘 나오는가 보던데. 예. 이게 마블링이 잘 된 흰색 비계도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예쁜 그 고기들이 나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사실은. 근데 원래 고기가 그렇게 예쁘고 빨갛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죠? 원래 실제로 도축을 이렇게 탁 하게 되면 그 이렇게 도축해가지고 이렇게 가끔 뉴스나 이렇게 걸려 있는 고기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걔네들은 빨갛지가 않아요. 걔네들 시커매요. 네, 잘린 면들을 이렇게 보면 원래 우리 흔히 말해서 죽은 피 해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피는 약간 거무죽죽해요. 예, 암적색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산소가 딱 들어가 있는 동맥 피는 새빨갛죠. 그러니까 산소가 있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죽은 저기 시체에 해당하는 이 동물의 그 사체에 해당하잖아요. 고기는 심장이 뛰고 있어요. 예? 산소 공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개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갛게 보이게 해야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빨갛게 만드는 발색제를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빨갛게 보이는 거거든요. 발색제이자 또 동시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걸 넣습니다. 그래야 썩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보존제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이 보존제가 발암물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온에 가열해가지고 이렇게 먹게 될 때 우리 위산과 함께 만나게 되면은 이게 발암물질이 막 만들어집니다. 또 아까 말했던 기름도 고온에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과 암의 관계를 보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육류의 섭취량이 1980년대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 쭉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암의 발생률도 꾸준히 올라가는 암들이 있어요. 특히 이 잘 보이는 암들 중에 몇 가지는 굉장히 이 육류 섭취량하고 굉장히 관련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남성에 있어서는 전립선암, 혹은 여성에 있어서는 유방암, 그리고 대장암 이런 것들이 많이 관련됩니다. 폐암이나 뭐 다른 것들도 사실은 다 관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그 자료에 따르면 이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이런 것들은 이 적색육과 가공육이 일으킨다고 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는 위험하다는 표시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거 뭐예요? 항암 작용을 하는 음식이 뭐냐? 이제 이 뜻이에요. 그런 채소, 통곡식, 과일, 콩,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다 항암 작용. 어떻게? 위암에, 폐암에, 대장암에, 유방암에, 갑상선암에 다 모든 암들의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좋은 영향을, 암을 막을 수 있는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여기 예외가 하나 딱 있네. 콩류에 된장 돼 있네. 된장 빨간색. 된장을 많이 먹으니까 암이 생기더라? 뭔 소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이 제일 잘 생기는 암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위암이에요. 위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위암이 잘 생길까? 소금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너무 짜게 먹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금이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환자들한테 오면 고혈압이 있으십니까? 짜게 드시지 마세요. 뭐 위암이 걸린 적이 있습니까? 짜게 드시지 마세요. 관절이 염이 있으신 만성염증이 있으신 소금
저기 짜게 드시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소금을 줄일 수 있을까? 제일 쉬운 방법. 국과 찌개를 드시지 마십시오. 국과 찌개를 드시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먹는 소금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니까. 한국인이 식단이 밥하고 국이잖아요. 되도록이면 국과 찌개를 드시지 말고 밥과 그냥 반찬으로만 드세요. 이렇게 먼저 알려줍니다. 좀 현실적인 조언으로. 자, 그 외에도 그러면은 고기가 채소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많은데 다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암에만 영향을 미치나? 아닙니다. 당뇨병 발생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 아까 고기에는 이 철분이 많다 했죠. 이 철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하고. 그래서 그 철분을 햄철이라고 불러요. 이 햄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산화 스트레스라고 활성산소 같은 걸 많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췌장을 병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올려요. 똑같은 인슐린 나와도 활동을 많이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을 발생시키더라는 거예요. 육고기들도 당뇨병을 발생시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채소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로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같은 양일 때 칼로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요. 이제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도 제거를 해주고 변비에도 완화시키고 장내 미생물도 유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 과일과 야채, 채소에 들어있는 이런 폴리페놀,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의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폴리페놀들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서 암 같은 암을 비롯한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 만성 질환의 위험률을 낮춰주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채식주의자이건 아니건 굉장히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는 이롭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먹는 것이 우리 몸의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일반 비빔면과 채소를 첨가한 비빔면을 먹었을 때 혈당의 변화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먼저 일반 비빔면을 30대, 40대, 50대의 실험자가 먹어보고 식전과 식후의 혈당을 측정해 봤다. 다음 날에는 상추, 깻잎, 오이 등 3가지 채소를 각각 70g씩 넣은 채소 비빔면을 먹어봤다. 역시 식전과 식후 혈당을 측정해 변화를 살펴봤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3명의 실험자 모두 일반 비빔면을 먹었을 때보다 3가지 채소를 첨가한 비빔면을 먹었을 때 혈당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일반 비빔면 먹으면 당이 많이 올라가죠. 2시간 뒤에. 채소를 먹으면 더 많은 양의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덜 오른 것이다. 실험에서 3단위의 채소를 추가했는데요. 결국에는 칼로리로 치면 한 단위가 한 15칼로리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0칼로리를 추가로 더 드신 거거든요. 더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은 훨씬 덜 올라가고 굉장히 완만했는데 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배가 부르셨을 거예요. 그 채소 양도 많고요. 그 안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천히 흡수되고 당은 천천히 흡수돼서 천천히 올라가고 소화도 천천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다음 식사에도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과식을 하지 않게 되고요. 한 끼 식사에서도 더 적은 많은 칼로리를 먹었음에도 혈당은 덜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뇨 환자들 잘 보시면 그분들이 당뇨 되기 직전의 어떤 상태를 보면은 되게 불규칙하게 식사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식사 중간중간에도 자꾸 막 간식도 먹고 달달한 거 먹고 과자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막 이러고 있어요. 대부분 출출하니까 금방금방 소화가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주 농축되어 있는 음식들만 맨날 먹으니까 속이 금방 허해져 가지고 또 먹고 싶은 거죠, 뭔가를. 근데 이렇게 채소와 같이 많이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만감이 아주 많이 느껴지거든요. 오래오래 천천히 소화되면서 계속 배가 불러요. 중간 단계에서의 어떤 간식이나 이런 걸 덜 먹게 되고 아까 방 것처럼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오히려 칼로리를 더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은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죠. 천천히 올라가고 또 금방 쉽게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가 채소에는 있는데
육류나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당이 설사 덜 올라간다 해도 이런 효과들은 나타나지가 않게 돼요.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먹으면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육고기 많이 안 먹는데, 나 채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나 당뇨가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육고기만큼이나도 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불량 채식이에요. 예. 난 채식한다고 했는데, 무슨 채식? 불량 채식.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재미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채식을 하면요, 이게 파란색 그래프 보이죠? 여기에 파란색 그래프가 여기 1부터 시작해 쭉 떨어지잖아요. 당뇨 생길 확률이 이게 D1이 이게 한 접시, 두 접시, 세 접시 채소를 많이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10접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루 세 끼에 먹으면서 이만큼 양을 먹었다 이 뜻이죠. 채소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당뇨 생길 확률이 떨어진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여기 초록색 그래프가 건강한 채식, 통곡식, 통밀, 현미, 이제 뭐 여러 가지 각종 채소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채식을 했는데 어떤 분은 더 올라가. 예, 오히려 당뇨가 생기더라는 거죠. 뭘 먹었을까 이거? 뭘 먹어서 이렇게 돼? 이 흰쌀밥, 흰밀가루, 설탕 채소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설탕 채소죠. 물려도 채소고 뭐 이러죠. 이런 거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당뇨가 더 심해지더라는 거죠. 더 많이 생기더라. 아시겠습니까? 라면, 삼육라면이면 괜찮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당뇨가 생길 확률이 점점 올라가더라. 내 뱃살도 나오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육고기도 물론 안 좋습니다만 이 채식이라고 자칫 잘못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은 채식을 하면서 나는 병이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를 자꾸 강조했어요?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얼마나? 25g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까 그 영상에 하나 나왔죠? 세 단위 정도로 먹어라 한 번에 먹을 때. 세 단위가 얼마예요? 210g. 210g이 얼마나 되나? 머그잔 한 장 컵 크기에다가 채소를 꽉 채웠을 때 정도 되는 양을 먹어라. 얼마에? 한 끼에. 미국 당뇨병 학회나 암 학회에서는 하루에 2컵 반 정도는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컵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 먹어두면, 왜냐하면 남자가 먹을 양과 여자가 먹을 양이 또 약간 다르겠는데 그냥 평균에서 그냥 대강 손쉽게 기억하도록 하려면 한 끼에 한 컵 정도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와, 이게 방금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육고기로 먹으면 안 돼. 그렇죠? 통곡식으로 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육고기를 또 먹으면 왜 안 되던가요? 아까 해보니까 그 안에 피가 많아서 먹으면 안 돼. 그렇죠? 피가 많아서 먹으면 안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렇죠? 예, 옛날 19세기에 제멜 바이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 환자들이 애를 놓으면 많이 죽어요. 애 놓고 바로 죽는 거야. 며칠 있다가 열 나가지고.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 살펴보니까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애를 놓는데 왜 애 놓고 난 산부들이 건강했는데 들어올 때는 왜 자꾸 죽지 이랬는데, 그 죽은 그 여성의 시체를 이렇게 그 왜 죽었는지 검시를 하잖아요. 그 검시하면 검시하고 이렇게 만져본 손 그대로 들어와서 바로 애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산모가 자꾸 죽더라. 이걸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의사들한테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시체를 검시하고 나면 반드시 손을 씻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손 씻고 와서 애를 갖다 받아라.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는 사람이 확 죽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이거 신기한데? 손을 씻기만 해도 병이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웬일이야? 이 당시에는 병이 세균 때문에 생기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때는 현미경 같은 걸로 그걸 본 적도 없고 세균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병이 왜 생기는지 이유를 몰랐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위생적으로 행해도 우리는 그러면 깜짝 놀라겠지만 저 당시 시대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몰랐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획기적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분 방금 지나간 그 사진 나오는 분이
이 제멜바이스 분이 얘기는 정말 안타까운데 이 사망률이 10%나 되는 사망률이 1%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의료계에 얘기했더니 그 당시 의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쓸데없는 의무를 갖다가 하게 만든다. 의사들을 갖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그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내버렸어요. 의학계에서 쫓아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방금 아까 지나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누군가요? 루이 파스테르. 파스테르 많이 들어봤죠? 파스테르라는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병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뭐 예를 들어 저기 쌀 놔두면 쌀에서 바구미가 생기고, 그렇죠? 치즈를 놔두면 거기서 치즈에서 쥐가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당시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외부에서 들어간 거더라. 병이 생기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세균들에 의해 가지고 물건들이 저기 음식들이 썩더라. 그러니 살균을 하면은 그것들을 없애서 오래 보존할 수 있다. 이거 증명해냈어요. 그때부터 세균이라는 게 있는 게 알게 된 거예요. 언제? 이분이 제멜바이스가 소독법을 얘기하고 20년 뒤에, 이 사람 쫓겨난 뒤 20년 뒤에 그 사람이 그것을 밝혀내 가지고 제멜바이스의 이 처방이 뭐했다? 맞았다, 옳았다 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이 사람 쫓겨났는데 이미.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 내용이 무려 기원전 1500년경,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는 부정한즉 어디에 있어야 된다? 진영 밖에 있어라. 유출병이 있는 사람, 부정한 걸 만진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옷을 빨고 손을 씻어라. 그릇에 부정한 것들이 묻으면, 예를 들어 진해 같은 게 지나가고, 그죠? 곤충이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라? 질그릇은 깨버리고, 나무 그릇이나 이게 쇠로 만든 그릇은 어떻게 해라? 씻어라.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어디에? 3000년 전. 어디에? 성경에. 무려 몇백 년도, 한 1, 200년 전에 제멜바이스가 있던 데는 그렇게 씻으라 했더니 뭐라 했는데? 너 나가. 쫓아냈는데 무려 3000년 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 돼 있는 거예요. 현미경도 없었고 세균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던 시대에 사람의 지식보다 뭐한 뛰어난 지식을 가진 창조주께서 그것을 알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실컷 얘기했죠.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왜? 그 안에 있는 뭐 피나 이런 데 있는 햄처리 암을 일으키고, 또 뭐요? 당뇨를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고 한다고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뭐와 뭐를 먹지 말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 처소의 영원한 규례니라. 뭐 때문에? 너희 몸이 상할 거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 창조주께서는 아셨습니다. 우리 몸에 뭐가 필요할지 아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거를 3000년 전 기록을 하면서 사실은 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말이야. 현미경이라는 게 나중에 한 몇천 년 후에 발명이 될 텐데 그거 하고 보면은 세균이라는 게 있거든. 뭐 이러면서 거기에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거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지. 뭔 소리야 이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뭐라고 했어요? 근데 율법으로 만들자. 그리고 네가 뭐만 하면 나를 믿고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면, 나를 믿고 뭐하면? 나를 따라오면 네가 건강해질 거다. 순종이 버겁습니까? 순종이 복입니다. 뭐만 알다면 그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는 마음으로 기쁘게 따르기만 한다면 뭐가 있다? 건강함이 있다. 병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축복이 있다. 그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너희한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걸 믿는 마음으로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니까 내 몸에 뭐가 가장 좋은지 잘 아시니까 그건 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걸 섭취하면은 뭐가 있다? 건강함과 축복이 있다. 그러면 상추 먹다가 보면은 안 먹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전에 제가 여기 오남교회 10여 년 전에 여기 있을 때도 저기 교과 같은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면 얘기 드렸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몸에 병치레가 많았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병을 잘 낫게 하려고 여러 가지 요법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녹즙 요법이라고 K를 막 갈아가지고 당근하고 그냥 막 먹으라고. 먹어보면은 토할 것 같아. 너무 써가지고 때로는 가끔 가다가 생 감자즙까지 갈아주시는데 그건 더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먹을 때에 기쁘게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침에 어느 날 일어났는데요. 저희 집에는 집 앞에 계단이 많아요. 한 80개, 60개의 계단이 있었거든요. 올라올 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청과시장을 우리 어머니께서 가신 거야. 가가지고 한 자루나 되는 시금치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거기 막 당근이랑 담아가지고 그걸 낑낑대면서 막 밑에서 막 80계단, 100계단이 참 80개가 아니고 100계단이에요. 참 100개의 계단을 낑낑대면 끌고 올라오시는데 그걸 갈아가지고 주는 게 독약같이 보여도 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맛있는 맛이 없었죠, 사실은. 녹즙이 뭘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사실 그게 맛이 없어 보여서도 사실 되게 건강에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즙으로 먹는다면. 근데 우리가 쌈 싸 먹는 상추가 혹은 지커리가 청경채가 그냥 먹을 때는 좀 쓰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생채로 먹을 때 되게 몸에 좋은 것들이 또 꽤 많아요. 물론 익혀 먹을 때도 더 좋은 채소들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하시고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뭐다? 우리의 질병을 예방하고 병든 것도 낫게 하기 위해 그분이 주신 축복이다. 축복이라는 거 하면은 그것에 대한 맛도 더 달게 느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축복이 되는 그런 음식을 주셨을 거라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이번 안식이 되셨으면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